S24는 얘도 화면 회전 버그가 있어요. 이래요 이게 앱이. 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뜯는 영상이 아니라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덕에 독서할 시간이 참 많아졌죠. 바로 이 북을 무료로 읽는 법, 아니 그 이북 말고요.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경고를 먼저 드릴게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 간에 전자도서관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귀찮고 짜증이 나요. 나는 귀찮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돈을 내고 구독형 독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겠다는 분, 아니야 실은 넷플릭스가 좀 더 매력적이야. 그리고 또한 제가 사는 대전 기준으로 작성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 단일 앱 기반으로 작동하는 서울시와는 다소 사용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 부탁드리고요. 다행히 대학교의 사용 환경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그러니 저와 사용 환경이 좀 다르신 것 같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통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준비물로는 첫 번째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어떤 형태가 됐든. 장시간 디지털 활자를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로 보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기 때문에 전자잉크를 사용하는 이북 리더, 그 이북 리더 말고 이 전자잉크를 사용하는 이런 이북 리더기 같은 게 제일 베스트 디바이스겠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패드 프로 같은 큰 화면을 가진 태블릿 PC겠죠. 화면이 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활자를 볼 수가 있고 사진이 들어간 책일수록 훨씬 독서하기가 수월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가장 밀접해 있는 스마트폰이겠죠. 그리고 앱이 필요해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 개수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요. 교복, 예스24, 웅진 OPMS, 에피로스가 일반 도서관 앱이고 오디오 도서관은 오디언 도서관 앱을 쓰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서점 앱이나 이북 앱이 아니라 무조건 전자도서관 앱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의 계정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접근이 쉬운 게 시와 도의 공립도서관들이죠. 여기에 정회원 계정이 있으면은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회원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서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정회원 전환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 문제가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내방하기가 예전보다 껄끄럽고 어려워졌어요. 이 관련으로 문의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내방을 해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도서관을 뭐 급하게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근처에 있는 공립도서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내방을 해서 정회원 전환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교 계정을 통한 접속 방법이에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대학교의 학번과 그 인트라넷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게 보통 일반적인 이용 방법이에요. 다만 가끔 대학마다 이북 도서관에 접속하기 위한 선행 조건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 점들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가끔씩 지역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열람증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학비 계정도 제공을 해줘요. 그렇게 그 계정을 통해서 대학교에 대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이시더라도 대학교의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귀찮음의 시작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각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로그인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먼저 교보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가지고 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대전은 한밭도서관으로 되죠. 한밭도서관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단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북큐브도 들어가서 전자도서관 한밭도서관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에피로스 도서관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심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예 에피로스를 깔아놨죠. 대부분 도서관들이 자동 로그인을 지원을 하는데 교보문고라든가 또 혹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에피로스도 안드로이드를 통해 로그인이 됐고 웅진 OPMS는 화면에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또 S24는 얘도 화면 회전 버그가 있어요. 이래요 이게 앱이. 그래서 뭐야 왜 안 넘어가. 예,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나마 지역 도서관은 편한 게 이렇게 중앙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중앙 DB 사이트를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플랫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들을 짝짝짝 정리를 한 번에 해주죠. 그래서 뭐 어떤 플랫폼이든 예스24에 상관은 없으면 이 책을 한번 대출을 하기를 누르면은 바로 여기서 대출이 돼요. 뭐 이 파일을 바로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PC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고 나가서 바로 예스24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이 화면 회전 안 되는 대단함. 내 서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통합 DB 사이트에서 대출을 했던 도서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스24는 버그가 너무 많아요. 아이패드에서. 안드로이드를 통해 체크를 하면은 이거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서재를 통하면은 아까 대출했던 도서를 볼 수가 있죠. 들어가면은 책을 빌린 거를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앱을 통해서 그냥 대출하는 방법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대출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T나 도의 도서관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대출을 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빌린 플랫폼의 서재로 들어가가지고 독서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저희 모교도 이렇게 정리하지를 않아가지고 각각 도서관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가지고 따로 검색을 해야 돼요. 패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교보 도서관에는 패스트가 있는데 북큐브 전자도서관에도 한번 있나? 패스트. 여기에는 또 패스트가 없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편화가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통합 서치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이건 너무 불편해요, 이게. 그리고 어쨌든 도서관이기 때문에 원하는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는다 하더라도 최대 대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도서관처럼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이후에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어플리케이션 각 도서관에서 대출 연장과 반납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대여일과 반납 예정일도 바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전자 시스템의 이점이죠.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서와 앱이 너무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기본 도서관 앱만 6개, 오디오북까지 합친다면 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깔아야 돼요.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은 책이랑 이북을 만드는 출판사와 그 다음에 그 출판사와 계약된 서점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른의 사정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치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쳐요. 쓰다 보면은 너무 혼동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앱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자 독서하시는 환경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폰트 크기, 자간, 주간격, 배경색 등을 각자 취향에 다 다르게 사용을 하실 텐데 어플리케이션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어플을 하나하나씩 실행해가면서 이것들을 다 통일화를 시켜야 돼요. 직접 손수. 심지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면 에피루스 같은 것들은 폰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뭐 상관없이 뭐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앱을 6개나 깔아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해요, 그냥.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파편화가 되어 있으니까 도서를 찾고 대출할 때 너무나 불편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드렸었죠. 그나마 지역 도서관은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중앙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나온 편인데 보통 대학교, 특히 저희 모교도 그랬는데 모교의 도서관은 욕만 나와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실행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도서가 있나 없나 일단은 일일이 들여다봐야 돼요. 또 앱에 관한 것도 말씀드릴 게 이어서 많은데 버그도 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구형 아이패드 프로 2세대라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예스24 도서관 앱에서는 아예 화면 회전도 안 됐던 거를 같이 보셨죠? 웅진 OPMS 도서관은 잘 작동도 안 하기도 하고 에피루스 도서관은 그냥 아예 그냥 계속 원이 돌아가요. 그렇다고 솔직히 안드로이드 환경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도 문제예요. 다행히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 도서관은 이미 단일로 작동하는 개별 앱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iOS 앱스토어 평을 보니까 딱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경기도의 도서관도 서울시처럼 9월 20일에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는 그냥 소식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동네예요, 대전. 그리고 결국 이북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유한적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도서관처럼 동시에 빌릴 수 있는 책의 개수가, 책의 권수가 제한이 돼요. 어찌 보면
이북이라면 당연한 거고 이북이라고 해도 건당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유한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기는 한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도서관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니까 동시에 빌릴 수 있는 권수에 제한이 있다는 게 매우 아쉬움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데이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베스트셀러 랭킹에도 굉장히 상위 차지를 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도서관을 통해 대출해서 독서를 하려면은 30일 정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불편한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데 저희의 세금이나 등록금이 상당히 투자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킹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참다 그냥 구독형인 밀리의 그냥 결제해버렸어요. 솔직히 정말 오래된 책이나 그냥 밀리의 없는 책들을 가끔씩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쓸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무료라는 점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불편함과 단점들을 고스란히 껴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나 다를 바 없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최고의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